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희자입니다. 2교시 한번 들어갈까요? 2교시 6시 30분입니다. 토요일 아침이라서 다들 좀 주무시고 있을 거야. 좀 편하게 지금 코 골면서 주무시고 있을 텐데 빨리 일어나가지고 제 영상 듣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은 될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작은 도움이 작은 그런 영양가라도 있을 거라 봅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삼성도 알게 되고 자신감도 쌓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첫 숟가락부터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듣다 보면은 삼성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삼성 투자해볼 만할까 이제 확신도 생기겠죠. 이제 공부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성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다 보면은 우리 갈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 막 공포의 킹달러 때문에 난리야. 킹달러 죽겠어요. 킹달러. 도대체 이놈의 그 달러는 언제 떨어지려는지. 저도 이렇게 달러가 1,400원까지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결국은 거의 뭐 금융위기야 이게 뭐야. 하여튼 그 정도로 왔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옛날에 IMF 때나 그때 보던 시절이 다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업체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좀 주가가 거의 뭐 작살나고 있죠. 지금 거의 뭐 신저가 때리고 있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살 때마다 계속 떨어져. 살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살 때마다 올라가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물 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삼성만 뿐이겠어.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맙시다. 우려하지 말고 어떤 때는 한번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여기 FED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기준금리 인상 충격 때문에 충격. 이게 환율이 이제 달러당 1,4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융시장이 완전 발작을 하고 있어. 발작. 발작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최대한 보수적인 투자로 그런 태도로 이제 취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대하라. 여기에 또 추세적인 상승과 고강도 긴축 장기화에 따른 증시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추세적인 상승과 고강도 긴축 장기화에 따른 증시 추가 하락. 그래서 수혜 업종을 찾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해라는 관망. 관망이 낫지 않냐.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잘 모르면 관망을 하세요. 그래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그 코스피의 그 추가 하락을 이제 점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그 대신증권을 제외하면은 대체로 2200 정도를 저점으로 봐요. 2200. 삼성증권, 뭐 KB증권 등 하여튼 2200을 저점으로 보더라. 저점을 제시하지 않은 곳들 역시 하단 예측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2300 이하의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되고 현재 고강도 긴축 그 장기화 긴축이 장기화 될 거다. 달러 강세. 그래서 국내 증시를 더욱 압박할 거예요. 이것들이 압박을 하면서 이제 전망에 따른 그 저점으로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달러 강세하고 금리 상방 압력이 오는 11월 그 FOMC 회의 전까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달러 강세, 금리 상방. 금리는 이제 상방이죠. 주가는 하방이고. 그래서 좀 지속될 것 같아요. 11월 달까지. 그래서 코스피 지지선으로는 한 2210에서 2290선을 제시하는 현대차 증권도 있고 통상 그 달러 강세는요, 여러분들 그 위험자산 그 회피 심리를 부채질해요. 특히 강달러가 추세로 이제 자리 잡으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 이탈 이유가 됩니다. 이탈 이유가 돼요. 전날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31일 이후로 13년 6개월 만이야. 13년 6개월 만이고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환율도 1,405원의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환율과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는 지난해 이후에 마이너스 0.9이라는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역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증시는 그 환율 1,450원은 물론이고요. 1,500원의 충격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1,500원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벌써부터.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 1,450선을 1차 저항선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달러 강세를 꺾어줄 재료가 이제 부재해서 달러 강세 환경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나 되어서 반전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경제에 이어서 중국과 유럽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야.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무역과 이제 수출 등이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악화된다면은 그 환율 레벨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오를 수 있어서 1,450원을 넘어서 그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정경련에 또 따르면은 국내 15곳 리서치 센터장들은 연말까지 환율이 1,422.7원까지 이르고 최고 1,48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들은 그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 업종 찾기에 분주했는데 이제는 관망의 무게를 둬라. 관망. 찾지 마라. 그런 거죠.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수출 증가를 상쇄할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증권사 연구원도 그래요. 최근 3전의 그 신저가 추락이 의미하는 것은 환율 상승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수출 기업도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수출 기업의 주가가 좋아지려면은 결국 환율 상승의 추세적 상승이 멈춘 시점부터 환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환율 상승의 수요 업종을 찾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만 계속 오른다고 해가지고 또 수출 기업이 또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권가가 좋아하는 그 환율 상승 수요 업종은 환율 상승이 멈춘 이후에 변동성이 안정되면은 주가 회복 탄력을 갖는데, 그래서 리서치 센터장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꼽는 환율 상승의 수요 업종은 뭐냐? 자동차랑 뭐 2차전지를 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 2차전지.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난 해소로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고 워낙 그 약세로 가격 경쟁이 생겼어요. 또 2차전지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가 있겠죠. 여기 또 정책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수출이 지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별로 싹 좋지는 않아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들어요. 지금 힘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량 기업들이 힘든 거 보면은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스탠스를 좀 잡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